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 발전의 비중이 크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는데 문제는 당분간 석탄 발전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김치에서 추출한 미생물로 기능성 식품과 치료제 개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간 빛공해는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국내 빛공해 기준이 소동 전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한층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수치가 높은 국가는 대체로 석탄 발전 비중이 큰 나라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주범이 된 미세먼지. 갈수록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지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죠. 숨 쉬는 것도 답답한 것 같고 걱정해요. 나는 이렇게 너무 미세먼지가 이래서. 올해 들어 서울에 PM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건 14차례나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국가별 1년 평균 미세먼지를 집계했더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나라는 인도였고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위권이었는데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에는 가장 나빴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질은 이웃나라인 일본은 물론 미국과 독일,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주요 5개국에는 석탄 발전 비중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의 70% 가까이나 차지했고 우리나라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비중이 크고 전 세계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당분간 석탄 발전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에는 2022년까지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생기고 중국은 앞으로 2-3년 동안 무려 460여 개나 되는 석탄 발전소가 문을 엽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탄 발전이 공기질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의 석탄 발전 비중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최근 잦은 미세먼지와 황사 탓에 공기 정화에 효과가 좋은 식물들의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주요 공기정화 식물 판매량이 25만 5천 개로 지난해 20만 7천 개보다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식물 중 하나인 벵갈 고무나무 화분은 1만 1천여 개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늘어났습니다.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스킨답서스는 1만 5천 개에서 5만 1천 개로 2.4배, 아토피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 제거 능력이 우수한 황야자는 5천 개에서 1만 개로 배가 늘었습니다. 항암 기능과 파킨슨병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이 개발됐습니다. 이 미생물은 기능성 식품과 질병 치료제 개발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미생물이 파킨슨 증상을 완화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왼쪽부터 정상 쥐와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치료제를 함께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만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기능성 미생물을 함께 먹인 쥐 등 4마리의 운동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파킨슨병 유도 물질만 먹인 쥐는 운동 시작 몇 분 만에 실험 기구에서 떨어졌습니다. 파킨슨 유도 물질의 김치 미생물을 먹인 쥐는 한참 뒤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김치에서 추출한 기능성 미생물이 파킨슨병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 연구소가 파킨슨병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미생물 2종과 항암 효과가 큰 미생물 3종, 몸의 틀을 잘 자라게 하는 양모 기능성 미생물 1종 등 모두 6종의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김치연구소는 국내 한 바이오 벤처 기업에 56억 원의 이진료를 받고 기술을 넘겨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에 대한 각종 효능이 입증되면서 기능성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분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 치료제 시장은 수년 내 수십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해 면역 항암제 개발을 시도하는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기능성 미생물의 작용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혀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2017년 이 연구소는 아토피 개선 기능성 미생물을 개발해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기존 치매 치료 약물의 짧은 지속 기간을 극복한 새로운 치매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퀴스트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물질을 지속해서 줄이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되기 때문인데 기존 치매 치료 물질들은 복용 직후 일주일 동안만 가바를 억제하고 2주 후부터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약 후보 물질은 쥐에 실험한 결과 복용 후 4주까지 가바를 감소시켰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물질이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영장류에서 독성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에 집 밖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야간 빛 공해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지난 서울의 오피스텔. 벼란간 번개가 치듯 번쩍이더니 현란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옆 건물 5구의 광고판에서 들어온 침입광이 그 원인입니다. 커튼을 내려도 불빛이 계속 들어와요. 자도 피곤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숙면을 잘 취하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야간 밝은 조명에 노출되면 깊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또 이 상태가 길어지면 비만 등 대사 장애뿐 아니라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야간 빛공해에 노출됐을 때 여성은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최대 1.5배, 남성은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이 2배 높아졌습니다. 빛공해 심각성이 부각하면서 2013년 우리나라의 빛공해법이 제정됐지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등 전과 후가 전혀 구별이 없이 그 심럭스로 돼 있고 그 심럭스 자체도 지금 예를 소등 후를 기준으로 하면 1럭스 뭐 이런 2럭스 이런 수준에 비하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소등 전과 소등 후로 나누어져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소등 시간을 밤 10시로 정하고 그전에는 5럭스, 이후엔 1럭스 이상의 인공 조명을 빛공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빛공해로 인한 불편이 심한 사람은 멜라토닌을 경구 복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1991년) 캐나다에서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스코티가 지금까지 발견된 육식공룡 가운데 가장 거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대 연구팀은 스코티의 뼈를 복원한 결과 스코티가 살아있을 적 몸 길이가 약 13m, 무게는 8.8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스코티가 30년 넘게 장수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코티의 복원된 뼈는 오는 5월 캐나다 왕립 서스캐처원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무계를 비롯해 3D 프린팅과 생명과학과 같은 떠오르는 분야를 배워서 재취업할 수 있는 무료 국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3D 프린팅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수강생이 모두 주부들입니다. 17년차 주부 김경희 씨도 그중 한 사람. 결혼 전 설계회사에 다녔던 김 씨는 출산 뒤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지냈습니다. 다시 일하려고 해도 재취업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망 직종 수업도 무료로 받고
수료 후엔 방과 후 강사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제 흥미를 찾아서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박서희 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공계라도 취업 절벽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 때도 다뤄보기 힘들었던 고가의 장비로 의약품 성분 분석 수업을 받으며 제약회사 쪽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약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약을 만들고 싶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국가 직업교육 훈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740여 개의 직업교육을 무료로 시행하는 건데 올해부터는 사무관리나 회계 등 일반 과정이 축소되고 4차 산업, 고부가가치 과정이 확대됐습니다. 10년째 하는데도 아직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아서 지난해 수료생 14,000여 명 가운데 1,8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과정에 따라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씩 최대 360시간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수강생들은 교육비 전액과 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은 월 30만 원씩 최대 90만 원의 수당도 받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새로 일하기 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정보통신기술, 즉 ICT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를 위한 전용 호출 애플리케이션과 지체장애인 승객의 이동을 돕는 AI 스피커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손과 귀가 되는 따뜻한 기술을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쁜 출근길, 호출 앱으로 콜택시를 부르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금 특별한 택시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기업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른바 고요한 택시에 청각장애인 기사를 위한 전용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운전 중에도 콜을 놓치지 않도록 깜빡이 알림을 화면에 추가했는데 시선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 운전대 위 콜잡이 버튼도 부착했습니다. 고객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메시징 기능으로 기사와 고객이 서로 특이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들리지 않긴 하지만 운전을 할 땐 시각적인 것들이 보통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과 남양주, 경주에 12명의 청각장애 택시기사를 채용한 고요한 택시는 연말까지 100여 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셨던 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고용을 갖다가 더 창출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승객을 위한 AI 서비스도 출시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승객이 음성 명령만으로 콜택시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불러줘. 원하는 목적지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엘리베이터 위치와 작동 여부, 장애인 화장실과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등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AI 스피커입니다. 손을 사용 못하다 보니까 입으로 이렇게 계속 터치펜을 조작을 하다 보면 그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음성만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배려의 기술이 장애인의 손과 귀가 되어 생활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죠.
또 세계 곳곳에서는 물 부족 현상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오넷이 사이언스 투데이 에코 매거진 시간에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